예, 12월의 첫날입니다. 1일 날 마감 방송 오프로입니다. 자, 종목장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시기를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고 볼 게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려서 제가 또 중점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세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만들고 종목을 제가 엄청 강하게 엄청 살아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도 그런 적 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도 보시고 좀 보신 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경중은 조금 조절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뉘앙스는 다 전해드리니까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월 첫날이고 금요일인데 오늘 조금 조용할 줄 알았거든요. 아침에도 저희가 조용할 줄 알았는데 매매를 좀 드리고 좀 비중을 조절시켜 드렸는데 뭐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자, 종목이 그동안 잘 갔던 종목이 조금 쉬었죠 오늘. 예, 쉬었고 딴 종목들 확산되는데 야, 내 종목이 가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실 항상 주식은 미인대란 말을 많이 씁니다. 미인대란 말은 내가 봤을 때 이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봤을 때 이쁜 걸 찾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표시가 나죠. 예, 그런 것들 보는 차원에서 종목도 몇 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오늘 코스피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반도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시장도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등락입니다. 계속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좋은 거예요. 미국도 계속 골디락스, 조치도 나쁘지도 않은 골디락스, 우리나라 지수도 그냥 횡보 등록이 좋은 겁니다. 자, 종목 산세는 계속 간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 자, 우리 갖고 있는 포트를 대박 포트라 명명을 하고 있는데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대응과 매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남았던 두산도분 다 팔았어요. 에코프로 머티도 아침에 다 팔았습니다. 그 현금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자, 사이프 트럭이 결국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좀 빠졌죠. 예, 상보다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요. 예, 시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내용이랑 2차 전지가 근데 조금 변화가 보입니다. 예,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릴 거고. 자, 반도체는 여전히 나스닥 조정 받았고 엔비디아가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한 2, 3%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중기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기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홀딩도 하면서 비중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봇이 좀 빠졌어요. 뭐 막판에 쪽 21선 등락이 있는데 추세는 괜찮다 보고 그다음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가 또 셀트리온 제약을 오늘 추가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사실 매크로나 시장 얘기는 주간으로 미루겠습니다. 미국은 골디락스고 어제 나왔던 지표들 다 괜찮게 나왔어요. 파월 연설도 있을 거고. 자, 엔비디아도 이제 주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여전히 AI 빅뱅. 그 사실 빅뱅만큼 강한 게 없잖아요. 근데 중기로 빅뱅 정말 강하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적금처럼 모은 거다 보니까 또 마음 급하신 분들은 조금 관심이 덜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런 것도 좋은 거고 뭐 단계에서도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좀 떨어졌는데 주가도 빠졌죠. 그 사이버 트럭은 저는 차는 참 좋게 보지만 냉정한 시장에서는 당장 수익성을 보는 겁니다. 예, 당장 어차피 안 팔리고 몇 대 안 나올 거다. 뭐 내년 돼야지 조금씩 좋아질 거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머스크 형이 또 항상 이제 EV 좀 가벼우신 편인데 그 광고주를 엄청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시효 리스크가 살짝 불거지면서 테슬라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좀 변화가 있어요. 네, 변화가 있습니다. 자, 유가도 오펙 회의를 했고 했는데 담합이 잘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사우디가 돈 많고 한 사우디가 그냥 유가 좀 생산 줄여 하더라도 저쪽인 나라들은 다 먹고 살 힘들어요. 그 자발성이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유가는 75불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제가 종목을 오늘 가장 11월달 효자로 봤던 두산로봇이나 에코프로 머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산로봇은 저희가 사실 진짜 효자 종목이죠. 수익이 되게 많이 났고 밑에 사는 분은 더블 났고 전력이 6만원 사는 분도 한 40%대 나섰습니다. 그 남았는 거를 제가 8만원대 중반에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사실 요때죠. 요때가 수요일인데 수요일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주들은 수급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들어왔던 애들 중에 애들이 표현하는데 한 번 맞았어요. 맞고 한 반에 또 이제 땡기면서 막 올리길래 야, 이거 한번 털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 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 때렸어요. 이 정도 2번 때리면 원래 뭐 전체 돈이 진짜 많으면 뭐 비중 따라 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다 팔고 이 흐름이 5일선 지켜질 수도 있고 한번 뺄 수도 있습니다. 빼면은 또 좋은 게 돼요. 근데 큰 흐름상 보고 그때 또 실으면 되니까 지금 일단은 다 빼놓고 현금화 시켰다. 이 수급 따라서 만들었다. 하지만 두산 로봇이든 다른
로봇들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얘가 좀 빠지다 보니까 딴 것들로 좀 영향이 있는데 뭐 추세가 꺾였다 보진 않아요. 말씀드릴게요, 그것도요. 에코프로 모티는 저희가 뭐 주간에도 신라젠처럼 본다 했지만 초반에 치다 보니까 놓쳤잖아요. 하지만 뒤에 짧게 다 먹었습니다. 10몇 프로씩 다 먹고 나왔고, 요번에도 그 상따 비슷하게 들였다가 14만 5천 원대 팔고 오늘 13만 5천 원대 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얘도 지금 5일 살짝 깨지긴 했는데 2차 전지가 지금 조금 변화가 있거든요.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얘도 사실 꺼지거나 하면 물량이 좀 나오긴 했어. 근데 그럼 보면서 또 얘들 갖고 있는 애들이 2차 전지 다른 쪽으로 확산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빼놓고 현금화 시켰습니다. 뭐 이게 만약에 정말 괜찮아서 치고 올라가잖아요. 안정되고 정말 간다 싶으면 그때 잡으면 됩니다. 아니면 조정받으면 조정받으면 잡으면 되고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큰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자, 두 개가 일단은 대장주, 수급주, 오늘 좀 쉬고 있는데 딴 걸 확산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랑 유진로봇이 저번에 두산에 쉴 때 레인보우 막 치고 할 때 있었잖아요. 요번에도 12만 원 돌파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떨어졌는데 오늘도 계속 좀 팔았어. 사실은 요때 좀 팔았고 쉬고 오늘 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좀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보는 거는 야, 큰 애들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고 있는데 요때도 좀 던지고 나서 조정 좀 받았잖아요. 위에서 한 15% 10% 정도 빠져 있는데 21선 플레이할 것 같아요. 예, 막판에 좀 들어오고 해서 로봇 테마가 여전히 저는 12월 달도 유효하다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일 낫습니다. 딴 것도 다 볼 거 없이 두산 로봇이나 레인보우, 유진호 보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유진도 3개 같이 해서 로봇 테마는 조금 그런 식으로 보자. 현금화 시켜놓는 것들은 다음 타임 보면서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 보핏이 오늘 아침에 살짝 뭐 처음 보는 신문인데 삼성 보핏이 왜 이제 로봇 의료용 로봇 있잖아요. 이게 대량 생산한다 그러다가 연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사실 아침에 막 돌더라고. 그 레인보우가 사실 그것 때문에 개인 매도 찢다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흐름은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일부러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요즘 워낙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그래요. 자, 수급 분석 메인 말씀드렸고, 참 그리고 대주 조건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결정이 안 됐는데 2차 전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 11월 달 많이 올랐던 게 그 로봇들이잖아요. 이 흐름도 정책적으로 제가 확인을 좀 하면서 12월 말까지 기준이긴 한데 뭐 그런 흐름도 한번 제가 정책적으로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트위터에는 실시간도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아침에 사실 조정을 좀 받았죠. 테슬라 빠졌기 때문에. 근데 바닥 등락 과정이라 했어요. 그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한번 치고 돌았잖아요. 그 장중에도 우리끼리는 말씀드렸지만 반등 흐름이 좀 나옵니다. 왜 애들이 한번 치고 돌아왔던 애들이 어제 많이 안 빠졌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반등을 좀 더 간다는 얘기고 들어가면 우리 그때 팔았던 요때 30만 원 초반에 팔았잖아요. 단기적으로 30% 팔았습니다. 혹시나 남았는 중기 비중이라든지 매매를 단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 29만 원, 30만 원 정도 근처되면 29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좀 팔았다가 빠지면 다시 사도 되는 단기 플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빠진다 해서 여기 이제 10월달, 11월달 저점이 이게 한 24만 원 되거든요. 이게 안 깰 수 있어요. 그럼 30만 원 기준으로 20% 빠지는 건데 빠져봐야 10%, 15% 내외에서 또 떨어지면 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좁은 박스권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실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 만드는 건데 얘들이 만들어서 어디 공급합니까? 에코프로 BM 양극재 얘도 공급하잖아요. 같은 애들인데 밸류가 워낙 차이 나니까 에코프로 BM에서 먼저 쳤던 것 같습니다. 원래 2차 전지는 에코프로가 항상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낫다. 단기 흐름은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단기로 좀 팔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중기 비중 남은 것들이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타이밍 되면.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지금 LG엔솔이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분기 보시면 실적에 미국 보조금 받았는 IRA 보조금들이 한 2천억, 1천억씩 막 찍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의 완성차 업체 어제 GM 말씀이 나왔는데 GM들이 보조금 받은 건 4나라 있어요. 물론 얘들이 이제 지분이 49%대 51% 그래서 합자도 있고 합작도 있는데 그 보조금이 50% 반이 아니라 85% 내놔라는 거야. 그 사실 어거지죠. 미국에 내도 어거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LG엔솔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해서 떨어졌는데 뭐 그런 것들은 정책적 부분이지만 처음 하는 리쇼어링 관계에서 맞춰져 하는 어떤 그
그 흐름이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1월 1일 날 되면 내일 나올 텐데, 오늘 밤에 나올 텐데, 미국의 정책성, 그 중국에 관련해서 어떻게 정책을 규제할지도 한번 나오잖아요. 한번 나오는 거 보고 주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상 변한 건 없어요. 그냥 바닥 등락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2차 전지 많이 빠지면서 그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좀 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 BM도 말씀드리고, 그다음 에코프로 BM 뒤에서 테슬라랑 주고 있는 LNF도 살짝 그 매기들이 살아 있어요. LNF 기준으로는 이거는 뭐 잠깐 우리가 없는 거지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그때 한번 18만 원대 후반, 19만 원 근처 되면 이 정도에서 물량 받아요. 얘들도 반등을 좀 이때부터 걔들이 팔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아까 에코프로 BM처럼 단기 전락, 등락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있긴 한데 좀 더 약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신용이 조금씩 들어오지만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여전히 개인 팬들 매수가 2차 전지 계속 붙어요. 이거 사실 그 시장 내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개인들 팬덤이 자꾸 시용 붙는 것들은 공매도가 더 안 줘요.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 팬덤이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바닥 등락을 만들고 무겁다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뭔가 또 강하고 이런 것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2차 전지는 12월 달에 조금 바닥 등락 만들면서 의미 있는 흐름이 보이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주간에 한번 더 설명 다시 드릴게요. 내용들은. 자,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졌다 하더라도 아침에 제가 전에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는 나쁘지 않고요.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달러 수합 계약도 체결된 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11월 달 그 발표된 게 10월 달에 수출 지표 나왔어요. 한국 수출이 그 10일마다 나온다 했잖아요. 정말 자주 나오고 10월 달 한 달로 보니까 7.8%나 수출이 증가했어. 그 중에 또 반도체가 상당히 기여했고 16개월 만에 증가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건 되게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 수출 무역 경제, 코스피랑 우리나라 환율, 외국인 수급들은 다 연동됩니다. 이게 가장 크게 보는 흐름이고 내년에 제가 AI 빅뱅 관련해서 가장 좋게 보는 섹터예요. 하이닉스는 1차 매수 해놨기 때문에 더 사진 않았고요. 수급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여전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오늘 하이닉스도 보시면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셨겠지만 엔비디아 관련주잖아 사실 하이닉스가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안 빠지잖아요. 어제 사실 마지막 MSCI 지수 그 수급 들어온 거 빼고 우리가 13만 원 초반에 사놨기 때문에 흐름 보면서 2차는 또 천천히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중에 되게 말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땐 얘들이 제일 나아. 그냥 HPSP 주성 엔지니어링. 그때 주성 엔진을 조금 팔아서 HPSP를 더 샀잖아요. 42,000원에.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단기로 매매하는 부분은 여기서 오늘 제가 좀 팔아서 빠지면 산다. 뭐 그렇게 재미삼아 매매할 수도 있고 밑에 사는 거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주성 엔진은 오늘 그 팔았는 거 다시 메꿔 넣었어요. 그때 팔아서 했던 부분을 메꿔 넣어서 주성 엔진이랑 HPSP를 가장 흐름을 좋게 보면서 우리 포트에 담아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온 디바이스 관련 그 삼성에서 나온 AI폰, 가오스폰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나 제주 반도체, 리노공업 이런 것들은 계속 등락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등락이 있을 게지만 매매용 변동성 쪽으로 보시면 돼요. 공식보다는 보시는 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부장은 얘들이 일단은 제일 기준을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이오는 어제 셀트리온 제약 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추매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흐름이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는 거예요. 얘들 어쨌든 합병하지만 기준이기 때문에 얘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건데 외국인이 자꾸 사다가 오늘 외국인 매도로 바뀌었죠. 기관이 받죠.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좀 얘기를 드리면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큰 흐름들은 주고받고 하면서 추세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고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합병되기 때문에 거래 정지돼서 그거는 빼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81,000 몇백 원에 사서 평단을 8만 원대 중후반 맞춰놨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종목 장세에서 우리 포트 간만에 넣기 때문에 바이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네. 그리고 관종들 있는데 지금 지수가 쉬고 메인들이 쉬고 있는 가운데 야, 내가 간다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는 그거죠. 그 중에서 갈 만한 거 또 있냐? 뭐 지금 우리 살 만한 거 있어 보는데 결론적으로 아직은 없어요. 물론 오늘 같은 케이스는 조금 눈에 띄는 건 있습니다. 자, 방산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 LIG 넥스원 하나 말씀드렸는데 한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네요. 돈도 좀 많이 붙었는데 방산주 특성상 이거는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매매됐던 종목입니다. 방산주들은 기관들이 장난에 맞춰서 저는 잘 안 합니다.
에스테틱은 크래시스 신고가 치고 매물 좀 받았지만 오늘 비올이 또 신고가 냈어요. 뭐 중국 보시는 분 참고하시면 되고. 자, 게임과 코인을 같이 적어놨는데 STO가 뭐냐면 정권사에서 만드는 또 코인 같은 겁니다. 뭐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아주 크진 않고요. 위메이드나 크래프톤 왔다 갔다 하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거, 그다음에 서울옥션, 개옥션 같은 거 있는데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뭐 공시로 볼 건 아니고. 자, 그리고 LS 전선도 제가 트위터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장난을 좀 많이 쳐요. 왜냐하면 LS 머티라고, LS가 원래 이게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LS가 애들이 8월 달도 그렇고 10월 달도 그렇고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 돈은 큰데 변동성 막 만들면서 장난치는 애들 들어와 있는데 하지 마세요. LS 머티는 공모주 비춘천입니다. 얘가 상장되기 전에 에코프로 머티는 이름도 비슷하고 신규주고 잘 가다 보니까 얘들로 막 장난치고 있는데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수비 방어 경계하는 측면에서 우리 자산 지키는 하면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가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텔레그램이나 카톡에서 엄청나게 종목들 정보들 많이 있고 많이 보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총 1000억 이하, 2000억, 1000억 가지고 샀다 팔았다고 올라가면 좋다고 막, 물론 그들 나름의 매매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개인들 그렇게 매매 배우면 정말 힘들어요.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시총, 시가총액 다 보시잖아요. 한 번씩 뭐 상가 치고 10몇 프로 오를 수도 있지만 시총 작은 거는 정말 작게 하든지 비중 많이 실을 건 아니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얘기하는데 정말 아닌 것들 막 보여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12월 1일이었고 금요일 쉴 줄 알았는데 종목 확산이 좀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여전히 메인 종목들 테마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주말에 제가 한 번 더 스토리 합쳐서 전체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여전히 12월 달도 종목 장이라 봅니다. 저는 좋습니다. 여기서 또 수익 많이 볼 게 생기기 때문에 같이 좀 봐주시죠.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